매일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증발했습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녹여버릴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의 맥박이 멈춰섰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길목의 통행량은 현재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근간이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란 지도부 피격 이후 공식적인 해협 봉쇄 선포는 없었지만 현장의 실상은 더욱 처참합니다. 이란군은 해협을 지나는 모든 민간 선박의 운항 중단을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조선을 향한 드론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생리를 보면 공급의 단 1%만 차질을 빚어도 유가는 15% 이상 급등하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20배에 달하는 물량이 묶여있는 상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중반을 넘어 순식간에 100달러 고지를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 봉쇄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해 세계 경제가 마비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폭은 고작 39km에 불과하며 이 좁은 병목 구간에 전 세계 경제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 LNG 물동량의 20% 역시 이 바닷길을 통과한다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카타르산 천연가스가 묶이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비용 급등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보유한 육상 송유관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 물량은 하루 최대 300만 배럴 수준에 그칩니다. 결국 나머지 1700만 배럴의 공백을 메울 대안은 현재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군은 이란의 해군 기지와 방공망을 상당 부분 무력화했다고 발표하며 승기를 잡은 듯 보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이협이 실물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요동치는 진짜 이유는 이란이 선택한 아주 특별하고도 영리한 반격 방식에 있습니다. 이란은 정면 대결 대신 수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을 앞세운 비대칭 전술을 택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군의 정밀 유도 미사일에 맞서 이란은 샤헤드라 불리는 저가형 드론을 벌떼처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타격을 넘어 상대의 방어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경제적 소모전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드론은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사우디와 UAE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정밀 타격하며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물 파괴로 이어지면서 유가는 이제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에 반영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은 약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는 봉쇄 사태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시장의 막연한 낙관론에 기반한 수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드론 공격으로 인한 생산시설 파괴가 장기화하고 해협 봉쇄가 90일이라는 마지노선을 넘길 경우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 냉정한 분석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와 비교해도 지금의 공급 충격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가 드론이라는 초저비용 무기의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원유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기 자본 역시 이러한 공급 불확실성을 기회 삼아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 포지션을 급격히 늘리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가격의 폭주는 산업 전반의 생산 비용 상승과 가계 소비 위축이라는 강력한 이중고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를 저성장 고물가에 늪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밀어넣는 명확한 신호탄입니다. 유가 폭등의 직격탄은 에너지 자급이 불가능한 국가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이제 국가적 생존을 건 에너지 사투를 시작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의 파고는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동북아시아의 심장부로 가장 빠르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에너지 자원의 90%는 아시아를 향합니다. 사실상 아시아 경제의 생명줄이 이 좁은 바닷길에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국가별 수급 의존도를 보면 중국이 38%로 가장 높고 인도 15%, 한국 12%, 일본이 1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물량의 절대 다수가 현재 봉쇄된 해협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의 정밀 데이터에 따르면 유가가 10% 상승할 때
한국의 수입액은 2.68% 급증하는 반면 수출은 0.39%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무역 수지의 치명적인 악화와 경상 수지 적자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당장 생존을 위해 미국의 강력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거나 대체제를 찾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로 눈을 돌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미국의 태도는 묘하게 여유롭고 냉정합니다. 셰일혁명을 통해 에너지 자급자족에 성공한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에너지 수출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전체 원유 수입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지정학적 위협을 자국 안보의 직접적인 위기로 체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고유가는 경쟁국인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셰일 기업들에게 유례없는 폭리를 안겨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해협을 즉각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막대한 군사 비용을 들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느끼는 생존의 공포와 미국의 전략적 여유 사이의 극명한 간극은 이번 봉쇄 사태를 예상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운 장기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 상승의 압박이 단순히 기름값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식탁 물가와 산업 기초 소재 전반을 파괴하는 2차 도미노 타격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공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2차 파급 효과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뿐만 아니라 LNG의 과천연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특히 카타르산 LNG 공급이 차단되면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비용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산 LNG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액화 터미널의 용량 한계로 인해 카타르의 거대한 공백을 완전히 메우는 것은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곧장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에 걸친 도미노 타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걸프만 연안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약 8%를 차지하는 주요 거점입니다. 전력 소모가 극심한 알루미늄 산업 특성상 에너지 가격 폭등은 즉각적인 공급망 차단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자동차와 가전, 항공우주 등 현대 산업의 기초 소재 가격을 끌어올려 전 세계 공산품의 가격 구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식탁에서 발생합니다. 걸프 지역은 전 세계 비료 원료인 요소와 유황, 암모니아, 교역량의 약 25%에서 최대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비료 생산 원가의 80% 이상을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스 공급 차단은 곧 비료 가격의 수직 상승을 의미합니다. 비료 공급 부족은 전 세계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며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에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기름값이 비싸서 차를 못하는 단계를 넘어 먹을 덫조차 비싸지는 생존의 위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구조적 파괴입니다. 원유 91치 비축유는 존재하지만 비료 원료나 기초 산업 소재는 그만큼의 충분한 비축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호르무즈의 봉쇄는 에너지 대란을 넘어 전 세계적인 공급망 마비와 초고물가 사태를 불러오는 전 지구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물 경제의 붕괴 조짐은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국제 금융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더 거대한 균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타격은 이제 50년간 세계 질서를 지탱해온 금융의 뿌리인 페트로달러 체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974년 이후 전 세계의 모든 원유 거래는 오직 미국 달러로만 결제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압도적인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며 전 세계의 달러를 공급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 견고한 시스템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제재에 직면한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물론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까지 가세하여 위안화나 금을 이용한 결제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의 수요를 감소시켜 미국 국채 가치 하락과 달러, 패권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명확한 변곡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히 이란을 타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베네수엘라의 유조선을 직접 납포하며 석유 이권을 강제로 장악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인도양과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을 잇따라 장악했으며 약 5천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의 판매 수익까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4조 3천억 원이 넘는 거대한 이권을 손에 쥐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에너지 자원을 지렛대 삼아 중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판매 대금으로 오직 미국산 제품만 구매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페트로달러의 균열을 힘으로 막아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에너지를 매개로 한 미국의 이 거대한 안보 전략은 이제 적대국을 단순히 고립시키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혹독한 경제 봉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불길이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에서 어떻게 가장 잔인한 방식의 에너지 무기화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이 가장 가혹하게 투영된 곳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쿠바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망이 미군에 의해 차단되자 쿠바는 말 그대로 국가 기능 정지라는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 에너지원이었던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끊기면서 쿠바 전역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정전이 일상이 되었고 학교와 병원 등 공공 서비스는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쿠바의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30%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쿠바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이는 쿠바를 돕고 싶다면 미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경제적 경고장입니다. 결국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멕시코까지 수출 중단을 결정하면서 쿠바의 원유 재고는 이제 21분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에너지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 쿠바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를 통해 공산 정권이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고사 작전입니다. 이 전략의 이면에는 미국 내 정치적 계산도 정교하게 깔려 있습니다. 쿠바 정권의 반감이 큰 플로리다주의 쿠바계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이며 쿠바 강경파인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발탁한 것 역시 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취임 직후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여행과 송금을 전면 제한하는 등 쿠바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는 정책들을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쿠바가 정권 교체를 포함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에너지 기가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탈출하는 엑소더스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생존권을 에너지라는 지뢰로 흔드는 이 잔혹한 전략은 단순히 쿠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에너지 자원이 무기가 된 시대에 자급자족 능력을 갖추지 못한 모든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봉쇄와 공급망의 균열은 이제 단순한 연료 부족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식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운송비가 오르는 것은 상식에 속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에그플레이션의 습격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은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일반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 농업은 사실상 석유와 가스를 먹고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에너지 의존도가 극심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비료 원료인 요소, 유황, 암모니아, 교역량의 최대 50%가 집중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비료 생산 원가의 80% 이상을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스 공급 노선의 마비는 곧 전 세계 비료 공장의 가동 중단과 비료 가격의 수직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미 비료 가격은 유가 상승폭을 상회하며 폭등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농작물 수확량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작물의 생산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이는 곧 옥수수, 밀, 콩 등 기초 곡물 가격의 폭발적 상승을 야기합니다. 기름값이 비싸서 차를 세워두는 것은 선택의 영역일 수 있지만 먹거리 가격의 폭등은 전 세계적인 사회 불안과 폭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특히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 국가와 신흥국들에게 이번 에너지 대란은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선 생존권의 박탈이나 다름없습니다. 에너지와 식량이라는 두 개의 축이 동시에 무너지는 이 전례 없는 고물가 사태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실생활에 가장 고통스러운 타격을 입히는 것은 주유소의 유가보다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가 될 것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실물 경제의 모든 뿌리가 흔들리는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지표를 나침반 삼아 움직여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이 보내는 반격의 신호와 구체적인 탈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가 가장 냉철하게 지표를 읽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주식시장의 반등은 전쟁이 끝났다는 뉴스보다 유가가 꺾였다는 데이터에서 시작됩니다. 유가는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장 먼저 반영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가에는 약 10%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는 봉쇄의 장기화 가능성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매수 버튼을 고려해야 할 결정적인 신호는 국제 유가가 하루 7% 이상 급락하며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청산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며 진정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나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60주 이동평균선까지 약 7%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고 코스피 역시 주요 지지선을 테스트하는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유가를 강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점은 강력한 하방 지지 요인입니다. 미국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세일 증산을 압박하는 시점이 바로 고물가,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3월 말 선물 만기 시점까지는 변동성이 극심하겠지만 유가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4월과 5월 사이에는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 본격적인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이번 위기는 에너지 패권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의 파편화와 페트로달러의 균열은 단기적인 악재지만 그 속에서도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미국의 전략과 그에 따른 수혜 산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을 준비된 자에게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막연한 낙관론보다 유가와 환율,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행정명령이라는 세 가지 지표에 집중하며 현금을 확보하고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호르무즈의 바닷길이 다시 열리고 유가의 광풍이 잦아드는 순간 시장은 그동안 응축했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새로운 주도주를 탄생시킬 것입니다.